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잠자기 기전력과 내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전력, 지난 시간에 우리 기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르이호프 법칙 제2법칙에서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다,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V 라고 해서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전력과 전압, 전위차 모두 다 볼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개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일으킨다. 전기를 일으키려면 어디서 전기를 일으키죠? 네, 우리 전지에서 전기를 일으킨다. 즉 전원에서 전기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전원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힘 자체를 우리는 기전력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은 보통 E다 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전압이다 라고 하시면요, 전압은 특히 전지 양단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원에서 일으키는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줄 겁니다. 이렇게 꾹꾹 눌러줄 거다 이 말이죠.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양단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압이다 라고 하고요. 전압을 V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압과 기전력 이렇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전위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압이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달리 전압은 전지 양단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전위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이나 상관없이 두 지점 사이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위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점과 여기 B 지점에 저항 R이다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뭐가 생긴다? 전위의 차이가 생긴다. 전압이 강제로 떨어졌으니까 전위가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이의 값을 우리는 전위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전력과 전압과 전위차는 모두 다 볼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전력과 전압 V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기전력과 전압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지에는요, 전지라고 해도 얘는 내부 저항이라고 해서 전지 속에 아주 작은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몰 r이다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기전력과 전압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기전력은 전지가 실제로 밀어주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지 양단에 걸리는 전위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시면, 전지는 기전력을 일으키는 부분과 내부 저항을 일으키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만 본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E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기전력과 내부 저항을 전체를 포함하면 여기 양단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양단에 걸리는 전위차는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기초과정에서 우리 요 내부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기전력이나 전압이나 같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내부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전력과 전압을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전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전력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겠죠.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체 기전력은요,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크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I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전력 E다라고 하는 것은요,
라지 R에 I가 흐르면서 얼마? IR이다 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생길 거고, 또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스몰 r이다 라고 하는 내부 저항에서도 I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I, 스몰 r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IR, 여기 A와 B단의 점의 차이를 우리는 IR, 전압 강화에 의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여기와 여기의 차이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전압 V와 IR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V 플러스 IR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라고 하시면, 전압 V다 라고 하시면 E 마이너스 IR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지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전지는 여기 전체를 전지라고 하죠. 전지의 기전력과 그리고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외부 저항 R이 있는데, 이 R에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했고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저항 R이다 라고 하는 수치를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측정된 전류와 전압의 크기를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회로의 기전력과 내부 저항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로를 아까와 같은 키르이호프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기전력과 전압 그리고 내부 저항을 포함한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류 I가 흐르니까 I의 라지 R 플러스 I의 스몰 r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고, I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찍히는 전압계의 수치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값을 우리는 V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IR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V다 라고 하는 값은 넘기셔서 E-IR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V와 I와의 관계를 이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때 I가 X축에 위치하고 V가 Y축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V가 Y축의 값이 되고 I가 X축의 값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무슨 함수의 그래프와 같더라?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이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이 값을 조금 바꿔서 보신다면, 자, 식을 변형해서 V와 I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 두시면 Y축, X축으로 두시면 X의 앞에 있는 이 값이 바로 무엇과 같다? 기울기를 의미하고요. 뒤에 플러스가 되는 이 값이 Y 절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는다면 내부 저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뭘 의미한다? 내부 저항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주신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내부 저항 값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Y절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쭉 연장선을 그었을 때 Y축에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기전력 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의 문제가 나왔다, 즉 그래프와 함께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 그래프의 Y절편은 기전력을, 기울기는 내부 저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주소에 꼭 질문을 주시기 바라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